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 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잘못 읽은 책임은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큰 부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개나 소나 대선 출마쇼의 폐막식 분위기인데요. 줄잡아 15명 가까이 출마 선언을 하더니 이제 와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판을 무슨 장난감처럼 들었다 놨다 하는 모양새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우르르 몰려 나왔다가 갑자기 우르르 빠져나가는 걸까요? 순식간에 후보 풍년에서 후보 흉년으로 바뀐 겁니다. 처음 국힘당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인물은 총 15명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이 중 무려 9명이 자진 사퇴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대선판에 이름만 올려 존재감을 드러내려던 자들이 경선판이 뜨거워지자마자 도망치듯 빠져나간 셈인데요. 이게 과연 정치를 하겠다는 자들의 태도인지 국민들로서는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국힘당 경선 룰이 갑작스럽게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여러 단계 경선을 축소해서 1차 경선에서 곧장 4명으로 압축하고 이후 2차에서 2명, 마지막 3차에서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바뀐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듣보잡 후보들은 토론회 한번 나서지도 못하고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얼굴도 못 비추고 사라질 판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름값만 올리려던 정치인들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제 성격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고 오세훈 시장이 어떻고 뭘 얘기할 건데 제가 지금 아는 게 없어요. 아류 정치인들하고 삼류 언론으로부터 제 목숨을 지켜준 거는 창원 교도소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훨씬 더 뼈아픈 현실 때문인데요. 바로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초대형 정치 스캔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핵심 인물인 명태균이 최근 가석방되면서 정가가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그와 연결된 국힘당 인사만 무려 140명에 이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상 국힘당 전체가 덫에 걸려 있는 셈인데요. 이러니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급하게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괜히 나섰다간 명태균 커넥션 의혹에 휘말려 자폭할 수 있다는 판단인 건데요. 결국 살아남기 위한 회피 전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도저히 출마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인물인데요. 아무리 봐도 경선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도인데도 무리수를 던진 셈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힘당의 상징적 인물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은 과거 국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붙었던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이제 와서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건 국민들 눈에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선택입니다. 경선 룰도 스캔들 리스크도 모두 외면한 채 무작정 밀어붙이는 행보인데요. 이것이 과연 승부수인지 아니면 자충수인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경원의 출마는 국힘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인데요. 뚜렷한 비전도 민심의 동의도 없이 자신만의 착각 속에서 움직이는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결국 국힘당 대선판은 끝도 없는 희극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셈입니다.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인데요. 남는 건 책임 회피와 국민 기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나라가 간첩과 마약이 판치는 나라입니까? 끝나지 않는 6.25. 아직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복시키려는 북한과 반국가 세력들. 그들에게 저 나경원은 최우선의 정치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체제 정복 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 지령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에게 토착 외고 라벨하고 씌워라. 친일 행적을 부각시켜라. 그들의 여론 조작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합니다. 201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위험한 종전선언을 시도할 때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워싱턴으로 날아가 존 볼튼 그 당시 국가안보보장관과 담판을 지어 종전선언을 막아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수 있었던, 우리 안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던 위험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묻습니다. 이 위태로운 체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누가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를 뽑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왔던 저 나경원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런 체제 전쟁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바로 거대 야당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를 알고 의회를 알아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의회 정치 5선 나경원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해내겠습니다. 거대 야당과 맞설 땐 맞서고 얻을 것은 제대로 얻어내겠습니다. 정치 복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필승의 카드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석, 국회 경험이 가장 많고 여야와 공수를 모두 경험한 준비된 실력, 개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을 이겨본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필승 후보,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저 나경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나경원의 대선 출마 선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을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전쟁이라며 자신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반자유 반헌법 세력과의 싸움이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내놓은 이러한 선언은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내전을 일으킬 위험을 내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의 출마는 결코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될 수 없으며 그가 말하는 자유대한민국은 권력욕에 기초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나경원은 자신을 의회주의자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을 때 나경원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군용차를 막아선 그 순간 나경원은 침묵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탄핵안 투표에 불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그가 이제 와서 의회주의자라며 대선에 나선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계엄군이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때 계엄군을 막지,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군용 차량을 막아서 할 때 의원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부여됐던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탄핵안 투표에도 불참하셨는데요. 그 사회에서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은 다양하니까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위원이라는 오늘로써 언론인 대상 대프리핑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많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나경원 의원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식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뉴스타파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왜 계엄군을 막지 않았나? 왜 탄핵안에 불참했나? 그러나 나경원은 이에 대한 어떤 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의회주의자라 자처하면서도 그날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 책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절 답을 피한 채 회피만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나경원의 정치적 신뢰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회주의자가 아닌 권력에 굴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인에 불과했는데요. 게다가 나경원은 2013년 방미 당시 한반도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막고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선동을 이어갔던 그가 이제 와서 대선에 나선다고요? 그가 평화를 방해하고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사실은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경원은 이제 와서 국민의 승리를 외치고 자유를 말하지만 국민은 그가 침묵하고 도망갔던 그 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실수와 이중적인 태도를 외면한 채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이제는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데요. 나경원은 그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온 정치인일 뿐입니다. 이제 국민은 그의 정치적 쇼에 속지 않는데요. 바람이 있다면 6년째 끌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나 잘 받길 바랍니다. 남편이 판사여서 그런 걸까요? 저는 살아생전 6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